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달음식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바로 치킨입니다. 자, 요기요에서 조사한 대학가 배달음식 인기 메뉴 전 지역에서 치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성별, 연령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달음식 관련 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치킨이었고요. 1위부터 3위까지 안에서 합하면 거의 75%가 치킨을 짚어냈을 정도로 말 그대로 배달음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온 거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주 1회 이상 치킨을 먹는다고 하니까 제가 허구하면 치킨이 땡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 치킨집이죠. 실제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점 수에서도 압도적으로 치킨이 1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꾸준히 1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치킨집은 영세한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략 36,000개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는 전 세계 MC 도널드,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치킨집이 이렇게 많은데 우열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했었는데 교촌이 1등이고 2위가 굽네가 나왔었는데 디테일도 과연 그런 걸까요? 하나 차리려면 얼마가 드나 보니까 점주가 무는 부담금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KFC는 이제 6억이 들었는데 이런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케이스를 제외하면 다른 애들은 이제 교촌을 제외하고는 얼추 다 1억 언저리에서 비용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점주들의 평균 매출액은 60개 이런 애들 제외하면은 대충 2억 언저리가 보였습니다. 교촌하고 60개는 점주 매출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이제 BBQ, BHC, 깐부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부담금 대비 매출액 비율이 높아야지 점주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계산해보니까 처갓집, 멕시카나, 호식이 이런 애들이 점주 입장에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축에 속하더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맺고 매장을 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매장 수를 조사해보니까요. 17년부터 19년까지 이제 대표 회사들만 조사를 했는데요. 앞에 브랜드, 뒤에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매장 수로는 BHC가 1,400개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BQ, 교촌 이런 순입니다. 1, 2위는 1,400개씩인데 BBQ는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최근에 매장이 많이 줄었네요. 200개나. 그리고 나머지는 한 1,000개 정도 대표 브랜드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가율로 계산해보면은 교촌하고 멕시카나, 처갓집 숫자가 없지만 이렇게 처갓집 이런 애들은 선방하고 있다. 선방하고 있는 입장이고 요즘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신흥강자들, TV에서 광고 많이 보이는 애들 아시죠? 이영자 치킨으로 이제 유명한 60개, 이제 자담 앱슈랭 치킨 이런 애들은 이제 지점이 되게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본사의 일을 보도록 하죠. 매출액 순으로 이제 줄을 세웠는데 노란색으로 표기한 애들은 이제 증가하는 애들입니다. 밑에는 이제 매출액 순으로 영업이익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매출액 최고치는 이제 교촌이었고요. 2위가 BHC 이렇게 아래로 쭉 이렇게 줄을 씁니다. 근데 이익 레벨을 보면은 매출액은 이제 교촌이 훨씬 높았는데 영업이익은 BHC가 2019년 기준으로 한 1,000억 가까이 돼서 제일 높습니다. 2위가 이제 교촌이고 이렇게 처갓집 이렇게 나오는데 의미 있게 증가한 애들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놨고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BHC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벌었는데 BHC를 제외한 다른 업체를 다 합해도 더 커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매출액 순으로 보세요. 얘는 3,000억에서 버는 영업이익이 다른 애들 다 합한 것보다 크고 매장 수도 아까 1,000개 이상인 애들은 다 비슷비슷했는데 이익률이 거의 2-3배 차이 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가 궁금하죠? 그래서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 GPM이 25% 정도인 애들하고 30-40%인 애들하고 티어가 나뉩니다. 그래서 높은 GPM을 보이는 애들을 주황색으로 표기했어요. 근데 GPM이 높아도 판관비로 광고 이런 거 많이 쓰는 애들은 노란색 표기된 애들 이런 애들은 또 이익률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광고비나 인건비가 많이 나간 애들이에요. 뭔가 비용을 많이 쓰는 애들이다. 그걸 총체적으로 다 감안하면은 BHC랑 네네치킨이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자, 결국 이들의 수익성을 가른 요소는 무엇이냐? 애초에 높게 설정된 GPM 그리고 낮게 사용된 판관비라는 것이죠. 본사의 GPM이 높다는 것은 본사가 뭔가 점주들에게서 많이 가져간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자,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매출 구조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점주가 장사를 해가지고 그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이제 본사의 로열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점주들의 지점에 파는 식재료일 겁니다. 이런 계약을 하고 수취를 하는 것인데, 식재료를 만약에 많이 팔라고 치면은 점주가 결국 장사가 잘 돼서 점주의 매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주 매출이 오르면은 본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로열티 받고 식재료도 납품하고 껌 먹고 알 먹고 되겠죠. 근데 아까 보니까 GPM이 너무 높더라는 거죠. 무려 40%. 판관비를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25%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가 되게 잘 되더라도 GPM이 높다는 말은 뭔가 피를 많이 뜯어가는 걸로 보이죠. 저만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기사화된 내용들을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 기사에 따르면은 BHC와 내내치킨이 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가를 조사했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됐던 것이 광고비와 판촉비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내내치킨 역시 광고비와 판촉비를 삭감했다. 가맹점을 알리기 위한 광고 판촉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실리를 챙겼는데, 이거는 상생보다는 본사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BHC의 영업이익률은 경쟁성 대비 5배까지도 높은데 이는 점주 쥐어짜기가 아니냐라는 비판 또한 있었습니다. 이건 2020년 기사인데요. 자, 프랜차이즈에서 본사가 피를 많이 가져가면은 점주는 당연히 몫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결국 이제 매출이 비례해서 가져갔으면 괜찮은 것인데, 한 BHC 점주는 재료비 배달비가 계속 올라갔는데 공급가를 인상하면서 제품 가격은 못 올리게 한다. 이거는 비용 부담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셈이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보니까 BHC는 가맹점의 식자재 공급가를 계속 인상해왔다. 3월 달에 해바라기율을 올렸고요. 7%. 9월 달에 또 7%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이후에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은, 야, 내렸을 때는 안 내렸잖아 이러면서 점주들이 항변했다. 또한 닭고기도 원래는 한 박스에 이제 3개가 들어있었는데 요거를 포장을 한 봉지로 해가지고 양을 늘려가지고 그러면서 가격을 올렸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이유로 원가가 오르게 되면은 점주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자, 본사가 원가 인상분을 좀 부담해라. 아니면 우리 제품 가격 올려야 된다.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오래 일해가지고 많이 팔아야 된다. 근데 본사는 뭐 포기하고 싶지 않겠죠. 뭐 가격을 올리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안 사 먹어 이러기 때문에 서로 손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점주들은 장기간 노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거의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의무화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지키면은 꼬우면 나가 이러면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죠. 참 이런 거는 되게 나쁘죠. 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BHC는 원래 BBQ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년에 BBQ가 BHC를 팔게 됩니다. 로아틴 그룹이라고 미국계 사모펀드가 사갔었거든요. 통째로 사가는 사모펀드들은 쥐어짜는 영업을 해가지고 비용 같은 걸 엄청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든 다음에 비싼 값에 팔고 나가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다가 이 회사에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와 있던 박현종 회장이라는 분이 이걸 사가지고 오너가 됐어요. 그 당시 금액이 6천억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분이 전문 경영인 돈이 6천억 어디서 나겠어요. 빚으로 샀겠죠. 이제 18년에 샀는데 벌써 1,500억을 빼갔다. 배당 형태로 빼갔겠죠. 그러니까 빚을 샀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안 그래도 이제 사모펀드 휘하에서 쥐어짜던 마당에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짜는 거죠. 빚을 갚으려면. 내내치킨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내내치킨을 운영하는 회사는 이제 해인식품이라는 회사인데요. 두 형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인식품을 설립하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대인 개육유통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얘한테 공동으로 뭐 광고 선전비 같은 거 집행하면서 비용을 조금씩 줬다는 거죠. 광고비를 나와주고 그랬는데, 근데 얘 보면 개육 유통이잖아요. 그 뭐 육개를 이제 파는 회사인데 해인식품한테는 닭을 판 게 뭐 5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게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의심이 간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MP그룹 볼 때 치즈 통행세라는 게 있었죠. 뭐 하나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죠. 만약에 대인개육이다. 무슨 알 수 없는 회사가 있고 이제 해인식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를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뭐 딱히 해명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아니면은 뭐 내내치킨 자체가 높은 GPM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점주들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한 거고요.
아까 말해준 대로 브랜드 광고 같은 거 덜 해주고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게 이렇게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커피숍들 인테리어 폭리 이런 거 해가지고 이슈됐었죠. 매년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화되고 뉴스화되는 내용들인데 좀 이렇게 불거질만 하면 잊혀지고 또 누가 각 잡고 크게 터트려주지 않는 이상은 규명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라는 게 점주도 잘 되고 본사도 잘 돼서 서로 윈윈하는 게 이상적이고 맞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높은 본사 이익률을 보이는 회사 제품은 좀 안 먹을까도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면 또 가맹 점주분들이 또 손해를 보시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 배달이 1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BHC가 우리는 상반기 때 이미 30% 증가했어 라면서 자랑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프랜차이즈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거래소가 그동안에 상장을 이 업종에 대해서 오랫동안 안 시켜준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점을 더 늘리기 어려울 때 상장을 하면은 상장하고 나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모는 거고 이런 이슈도 있고 비용 구조의 투명성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이제 TV방 키면 나오던 카페베네 같은 경우 상장을 막 고점에서 시도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망했죠. 자, 그런 이유로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그동안에 쉐어를 통한 우회 상장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교촌치킨, 교촌 F&B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킨 브랜드 시장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야기를 해봤고요. 교촌 F&B라는 회사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예열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